김남기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선거 전망에 대한 그 자료를 또 지금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2천만 표를 예상하는 근거 뭐 이런 내용을 지금 다뤄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주시죠. 우리 이제 역대 최근 4번의 그 대선 때 각각의 그 당선된 대통령들이 하나씩의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죠. 가장 뭐 이 최근에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1,639만 표를 얻으면서 득표 수가 가장 많았죠. 예. 바로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2등과 득표 차가 가장 많았고요. 557만 표로. 박근혜 같은 경우는 51.55%. 그러니까 득표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예. 그 이전 이명박은 2등과 득표율 차가 가장 컸고요. 예. 이번 대선에서는 이 4개 기록이 모두 깨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모두 깨진다. 이 4개 기록이 모두 깨져서 예. 득표율을 저는 이제 투표율을 지금 78%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77.1이었는데 그보다 더 낮게 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만 저는 77, 8 정도를 보고 있고 득표율은 58 정도를 뭐 예상이면서도 목표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영이 40% 박스권,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40%를 넘기가 되게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표를 더 얻어올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저는 뭐 60을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는 58% 가능하지 않겠어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역대 최초로 2천만 표를 득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. 예. 그래서 결국 득표율 차는 그러면 대략 한 800만 표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. 그러면 역대 거의 모든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는 거죠. 저는 이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보면요. 우리가 0.73%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하는 서울, 경기, 인천 이런 식으로 권역으로 나눠보면요. 경기 인천에서 우리가 한 5% 남짓 이기고 호남은 좀 많이 이기고 나머지 권역에서 전부 졌습니다. 예. 서울에서도 한 5% 정도 졌고 충청권도 5% 졌고 뭐 강원 제주 합쳐도 5% 졌고 영남은 뭐 더 볼 것도 없고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0.73% 차이였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최근 조사들의 대부분은 대개 한 17%에서 20% 남짓 표 차이가 안정적으로 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예. 서울도 일부에서는 뭐 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도 지난 그 부동산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0%를 훨씬 뛰어넘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. 충청도도 전국 이제 평균에 가깝게 갈 가능성이 많고, 그 다음에 TK 쪽은요. 지난 대선 때 22%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. 여기가 그러니까 대선 때는 보면 약간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보다는 영호남 쪽에서는 좀 표 쏠림 현상은 있습니다. 그러나 최근 경향을 보면 TK도 30%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. 크게 기대할 만한 곳이 바로 PK 아닙니까? 그 최근 그 보궐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겼고 또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이긴 그 기록들을 보면 지금 38대 57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 20% 졌습니다.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거의 5% 차이 안쪽으로 좁힐 수 있다고 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47.83이었는데요.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권역에서 10% 정도씩을 다 올릴 수 있다. 그러면 58%가 되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보면은 뭐 최다 득표, 뭐 최다 득표차, 최고 득표율, 최고 득표율 차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재명 후보가 정점으로 설 가능성이 있다. 다 갈아치우고 이 말씀을 주셨고요. 근데 지금 채팅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. 그래도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김남기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번에 이제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다. 더욱더 표 차이가 크게 나도록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안도감을 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라.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실제로 지금 경험해 보시면 어떻습니까? 자,
우리가 자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. 박빙입니다. 우리 한 표가 지금 모자랍니다.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면 예. 그 얘기를 우리 진영만 듣습니까? 반대 진영에서도 우리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한 20% 차이가 나서 도무지 뭘 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하고 우리 표만 그 지금 모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. 예. 그런 논리로 했을 때 그 얘기를 다른 진영에 들으면 이거 포기하려고 했는데 할만하네. 저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서 포기할 그 보수층들이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올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도 저는 이것을 어떤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.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캠페인을 가는 것이 실제로는 더 선거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걸 알려서 가는 사람이 더 가도록 하고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해 버리도록 만들자. 자, 진보 진영에서 지금 실제로 여론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. 적극 투표층의 비율이 진보층이 훨씬 높습니다. 그 얘기는 지금 이 투표에 목말라 있는 거죠. 빨리 가서 입증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자, 그렇게 열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, 우리 이렇게 만만하다 싶어서 투표를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피파 랭킹 202 축구팀하고 1대0으로 이기는 전략을 쓰면 되겠습니까? 실제로 우리는 집권 이후에도 이 개혁을 동력을 가지려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지금 네.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 더 앞서고 필요하면 아까 했던 2천만 표가 아니라 더 이상도 나와서 이 완전히 내란 세력들을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국민들이 표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공감할 사람이면 하는 것이지 이제 여유가 있어 하고 나 안 해도 되겠네. 자, 뭐 100에 한 명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에 3명은 더 가자. 더 주변에 표 더 모으자. 이렇게 된다고 저는 제가 네. 통계적으로 그냥 제가 상식 수준에서 질문을 드리면 자 80% 투표율이면 20%는 이러나 저러나 투표장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. 20%는 투표장 안 가고 지금 80%가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투표를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후보를 확정하고 있는 사람,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과 후보를 결정한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? 제가 이제 한 15번 정도 모 방송에서 이 관련 조사들을 꾸준히 했습니다. 꾸준히 했더니 우리가 지금 보수 중도 진보로 해서 중도가 이쪽 저쪽을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. 어느 쪽 양쪽을 모두 찍었던 분들을 확인해 봤더니 퍼센테이지는 15% 정도 나오지만 그 15%보다 더 좁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번 내란 과정을 보면서 이쪽도 찍고 저쪽도 찍었던 분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른바 내란을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미 뭉쳐왔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들이 선거도 하기 전에 50%를 넘어서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안 가도 되겠지 하는 이런 거 우리 진영에서 안 가도 되겠지라는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. 예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